이 김만배와 이재명은 굉장히 오랜 기간 내통해 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21년입니다. 그해 8월 31일에 경기도의 한 지역신문 간부가 칼럼에서 이 대장동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만배가 오랜 기자 생활을 끝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의 지방신문이 8월 31일 날 보도를 했지만 바로 이 파장이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게 터지기 시작한 게 9월 13일자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김만배를 얘기하는 거죠. 7개월 뒤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설립, 이런 제목으로 일면에 굉장히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 첫 보도 다음날 김만배가 뭐를 하는가? 자기가 써오던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요. 기기도 교체합니다. 기기도 교체하고 누굴 찾아가냐 하면은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수남을 그의 자택, 대치동 자택 인근으로 가서 커피숍으로 불러내서 이것저것 상의를 합니다. 이것저것 상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날 이재명은 뭐를 하느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대장동 사업은 아주 모범적인 이 공공이익 환수 사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업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까지도 자기가 감수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9월 15일에 김만배가 신앙린과 인터뷰를 하죠. 그때도 김만배가 이재명을 하도 요구한 게 많아서 공산당 같은 새끼라고 자기들끼리 욕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라는 것도 사전에 조율된, 공유된 이런 용어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 첫 보도 그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에 김만배 실명을 안 까고 A씨라고 했어요. A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7개월 전인 2014년 7월 기자 자격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했다. A씨 측은 취재 활동 중 이재명 지사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 인터뷰 때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될지 결정되기도 전이었다 하면서 A씨 측은 민간 개발로 진행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개발 방식 때문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까지 조선일보에 주장을 합니다. 김만배가요. 그리고 이재명 측은요, 조선일보 기자가 당연히 이제 이재명 측에도 전화를 걸어서 입장을 들었겠죠. 이재명 측 관계자는요, 조선일보에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회사 설립 7개월 전 이 지사와 인터뷰한 것 관련해서는 그 기자가 인터뷰하고 나서 회사를 설립할지 입찰 과정에 참여할지를 어떻게 사전에 알고 그 인터뷰에 응할 가능성이 있었겠느냐. 전혀 그 인터뷰와 이 화천대유 이거는 그건 무관한 거다 하면서 이재명과 김만배는 사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한 거는요, 7개월 전이라는 것은 화천대유가 2015년 2월에 김만배 1인 주주 회사로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는 거. 그거 기준으로 화천대유 설립 7개월 전에 이 김만배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했다. 그러니까 인터뷰한 것과 이 화천대유 설립, 대장동 사업의 몸통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양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을 한 건데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네요.
예, 이 대장동 사업은요, 처음에 이 주도권 누가 주고 있었는가? 남욱이 주고 있어요. 남욱이 2011년 7월에 김용철 대장 AMC, 대장 AMC라고 하는 그 SPC 특수 목적 법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이 사업을 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2011년 7월에 김용철 그 사람으로부터 대장 AMC를 사들여요. 사들이고, 그리고 나서 남욱이 김만배의 지분을 최초로 인정해 주는 것이 언제냐? 2014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로비스트로, 처음에는 이 주동이 남욱이고 김만배는 오랜 법적의 인맥 뭐 등등 해가지고 남욱을 오히려 자신의 인맥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로비스트 활동을 한 거예요. 그 활동 성과를 인정해서 2014년 4월에 남욱이 김만배에게 대장동 지분 18%를 약정을 해줍니다. 약정을 해줘요. 그리고 2014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이 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이 돼요. 근데 요 재선할 때도 부정선거, 선거 공작했다는 거 최근에 드러났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천화동인 7호 그 소유주인 당시 YTN 법조팀장 배성준에게 부탁해가지고 이재명의 경쟁 상대인 신영수 후보 그 가짜뉴스 하나 만들어갖고 YTN에 좀 보도를 해달라 해서 실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그 보도가 나왔고요. 거기에는 김만배뿐만 아니라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관여가 돼 있었어요. 정진상이 그 보도 언제 나오냐 빨리 나와야지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은 뭐예요? 정진상이 댓글부터 쫙 다 준비시켜 놔가지고 YTN 보도가 뜨면은 그걸 여기저기 퍼날르고 뭐 하려고 딱 스탠바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 6월에 김만배와 정진상 등은 이런 가짜뉴스 선거 공작을 이미 이때 한번 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이른바 4인 도원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 이 4인이 의형제를 맺습니다. 이게 2014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가짜뉴스로 정치공작 한방 해가지고 아주 대박을 터뜨리고 그냥 의기투합을 하는 거죠. 의형제로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김만배가 이재명을 인터뷰한 건 언제죠? 2014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과 의형제를 맺은 그 다음 달에 김만배가 이재명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무관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김만배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이재명 성남시장 뭐 비서실에 인터뷰 요청했고 이렇게 이루어진 걸까요? 다 뭐 정진상이 다 연결시켜 준 거겠죠. 연결시켜 준 거겠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여전히 남욱이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에 남욱이 이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판교 자산관리라고 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또 설립을 합니다. 근데 그 지분을 보면은 남욱이 45%고 김만배가 25%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선거 공작 성공하고 의형제 맺고 나서부터 이제 이 김만배의 말빨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가 2014년 말에 남욱 보고 야, 너 45% 너무 많어. 네가 너무 주도하면은 이재명 시장이 너는 원래 저 한나라당 쪽 사람이라고 이재명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너무 이렇게 나서고 주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지분 지금 45%인데 10% 깎자. 그래서 35%로 이렇게 줄이자. 뭐 이렇게 되고요. 결국은 2015년 초에 김만배가 아예 그 남욱이 만든 서판교 자산관리회사 그거를 거의 그냥 백지화 시켜버리고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1인 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남욱은 너는 25%만 갖고 가. 나머지 49%는 김만배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